중간에 에어컨이 강의실 하나 빼고 다 고장인 관계로 우리 에이펙스가 천재지변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랑 한 분을 빼고 저기 시리우스 수학학원이라고 거기에 가서 애들도 거기로 가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 나는 이제 보다시피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를 차지하게 된 거죠. 내가 뭐 해달라고 해서 한 건 아니고 학원에서 해주신 거예요. 운이 좋았다. 아무튼 저희 오늘만 여기. 예, 매일매일이 달라요. 매일매일 다르고, 그리고 뭐 학원 빌리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라서, 내 비용은 아니지만 원장님의 비용이 드는 거라서 보통 일이 아니거든. 뭐 돈만 낸다고 빌려주지 않아. 우리 원장님과 시리우스 학원 원장님이 아주 친한 사이라서 어제도 빌리고 오늘도 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리우스 간다. 에이펙스도 했었어요. 아 그래? 네. 나도 어제는 거기서 했어. 어제 월급과는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클리닉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중인데, 어머님들한테 클리닉 보내시지 말라고 문자를 드렸는데 얘기 들었죠? 안녕.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기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1시 땡 하고 나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2시까지 수된다 그러면은 뭐 제시 걸리는 사람들의 제시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월급맘에서는 시리우스 학원에서 하는 바람에 그 테스트 오답도 안 고치고 집에 왔어요. 걔네들은 참 좋았겠죠. 자, 아무튼 간에 과제 질문처리부터 시작하겠다. 워크북부터 워크북 26번부터 시작하겠다. 세제곱근 저게 제곱근이었으면 이중근호인 건데 세제곱근이었으니까 삼중근호? 삼중근호면 뭐 이런 거겠죠. 저건 그냥 의미 없어. 그냥 이중근호인데 맨 앞에 뚜껑 앞에 숫자가 3일 뿐이다. 그러면은 내가 가르치는 바는 없지만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숙제를 내서 죄송하지만 이중근호가 이 큰 근호가 없어지는 원리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얘가 없어지는 원리는 뭐였냐면은 이중근호에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완전 제곱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조용히 콩콩이 치워주세요. 몇명 먹을 거니까 치워주세요. 둘이 더 와야 돼. 그래서요, 그 이중근호의 맨 앞에 큰 뚜껑이 날아가는 원리가 안에 들어있는 게 제곱식이었기 때문이거든. 당연히 저 세제곱과 날리려면 안에 들어있는 게 세제곱식이면 돼. 그러니까 얘가 무언가의 세제곱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루트 13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두 요소 중에 하나는 루트 13인가 보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하나를 예측하면 되는 거지. 루트 13이 뭐 두 무리수가 곱해졌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13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냥 여기 생각하시면 A 더하기 루트 13의 세제곱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5가 플러스이기도 하고요. 5가 작은 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1일 것 같은데
1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1 더하기 3루트 13에 더하기 3에 요거 하나 요거 두 개니까 39나 되는데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 마이너스란 소리인가? 연결된 게 플러스 아닐 것 같아요. 1만 돼도 너무 크기 때문에 루트 13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생각해보자. 그러면 요거 13 루트 13이고 루트 1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3에 이거 두 개, 이거 하나? 13인데 이것도 아닌데 뭐지? 아 예측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방을 추천하겠다. 이제 다 써볼게. 세제곱근 여기 이제 더하기 대신에 빼기인 거죠. 5 빼기 2루트 13. 요 값을 간단히 해라 그런 뜻이니까 그냥 세제곱근을 지우고 싶기 때문에 그냥 이걸 세제곱으로 줘. 얘의 세제곱을 찾아서 세제곱근을 씌우는 걸로 답을 써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놈이 8이다 그러면 답을 2라고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려가보자. 그러면 얘의 세제곱 그러니까 항이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면 완전 세제곱식 전개 공식을 돌리시면 돼요. 얘의 세제곱이니까 이게 뚝 날아가겠죠. 5 더하기 2루트 13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3에 요거 두 개, 요거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곱한 거에다가 요거 하나를 더 곱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요 두 개는 되게 곱하고 싶은 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개 곱한 결과를 먼저 머릿속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5뿔마 2루트 13을 곱한 수. 그러면 5의 제곱 빼기 2루트 13의 제곱일 거 아니야. 암산이 되지. 25 빼기 52. 그거 얼마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니까 얼마고? 마이너스 3인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그리고 이게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에 3이 디폴트고요. 이제 이거를 두 번 써야 되는데 요거 하나 곱한 거에다가 요거 하나를 더 곱한 걸로 할 건데 요거 하나 곱한 거 이미 마이너스 3을 하나 냈잖아. 그대로 한 번 쓰고 뒤에 거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그리고 요거 세제곱이기 때문에 세제곱근 날리면 되거든요. 5 빼기 2루트 13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5는 살고요. 10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마이너스 9가 공통인 수죠. 근데 요 놈 더하기 요 놈이 나올 건데 이게 뭐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수가 그대로 나왔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마무리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 전체를 x라고 치는 거죠. 그러면은 요 두 개를 마이너스 9로 묶어서 남아있는 이 수도 x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작성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3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정리를 하면은 x 세제곱 더하기 9x 빼기 10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3차 방정식을 배운 적은 없지만 3차 방정식이라는 건 3차식의 인수분해 할 줄 알면 되거든. 3차식의 인수분해 배웠잖아요. 넣어서 영대는 찾는 거잖아. 뭐 넣어야 영대니? 근데 얘는 1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1 말고 다른 거란 소리야. 오케이? 아무튼 간에 x 빼기 1 곱하기 어쩌고란 뜻이니까 그 어쩌고란 정체를 밝히겠다 생각하셔야 되거든. 조립제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저 값일 리는 없고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하나. 물론 이건 양수 더하기 양수의 양수겠죠. 그지? 그러니까 얘의 양수근이 저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0은 0의 양수근이 답니다.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뭐? 왜 음수가 나오는 거야? 뭘 잘못 썼나? 이건데? 어디가 오류지? 두 개를 곱한 게 마이너스가 아닌데 이상하네. 조립제법이 틀렸을 리도 없고. 그러면 이게 답이랍니까? 여기서 그냥 안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오늘 배우 허근밖에 안 나오고, 저기 허수는 아니기 때문에 얘는 실수인데요. 이 3차 방정식의 실수근은 1이 유일하니까 이게 답이네요. 이게 답이네요. 5번이 답이네요. 다른 루트를 거치면 1이 나오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근데 아무튼 고등학생은 이런 과정 말고는 이 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세제곱근을 지우기 위해서 세제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제곱을 하면은 요 두 수의 관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기서 x가 등장해요. 그러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작성되고 그 3차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여기 오단원이 되게 옛날 문제들을 갖고 온 거라서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들 중에 표가 많은 게 대부분 이런 문제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 풀어드릴 테니까 푸는 방법을 익히시면 돼요. 아무튼간에 고1 시험지에 있을 법한 문제는 아니고, 근데 고2나 고3 시험지에 있을 수 있어요. 대수의 지수단원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둬서 나쁠 그 다음 30번 30번도 질문이 많은데 이거는 AN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수열이거든요. 수열에서 나올 법한 문제다. 이 문제는 지수에서 나올 법한 문제였어요. 대수 1단원. 그리고 30번은 대수 대단원으로 따지면 대수 3단원. 수열에서 나올 문제입니다. 근데 왜 여기 넣어놨느냐? 루트 5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트 5 빼기 2가 4 더하기 A1분의 1이고 이게 4 더하기 4 더하기 A2분의 1분의 1이다. 그러면은 요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보시면 여기랑 여기 더하기는 더하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니까 요 놈이라는 소리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모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 하시고 그 다음에 A1을 찾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양면을 뒤집으세요. 이쪽이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건데 걔를 유리화를 암산으로 해.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2죠. 루트 5 플러스 2죠.
이게 4 더하기 A1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A1은 잘 넘기면 루트 5 빼기 2인 거지. 근데 루트 5 빼기 2가 누구야? 얘잖아. 얘가 얘라는 거지. 얘가 얘라는 거고. 그러면 이 관계와 이 관계가 어때?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다. 슬로우로 들어오세요. 빨리빨리 들어와. 앉아. 여기 앉아요. 그래서 몇 번째 항의 값을 물어봤더라도 이거인 거지. 두 항의 합을 물었으니까 얘의 2배로 답을 쓰면 돼요. 수열 문제였고, 그 다음에 34번 이건 많지 않은데 2명인데 항이 2개라고 생각이 돼야 되고요. 2개의 항의 합의 제곱이랑 2개의 항의 차의 제곱을 뺐단 말이지. 그럼 합차로 진행하셔도 되고, 이게 지금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결과로 진행하셔도 돼. 나는 후자로 할 거야. 근데 이 2개 요소가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연결 부호만 다른 관계가 있거든요. 더하기냐 빼기냐 그것만 차이인 거기 때문에 하나로 보고 그냥 전개를 한 다음에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계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K의 루트 2를 집어넣는 타이밍은 언제건 상관없어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생긴 식을 방금 내가 말했던 것과 같이 바라볼 줄 아셔야 하는 거죠. 3 더하기 2K의 세제곱까지가 그냥 하나의 문자다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더하기 3 빼기 2K의 세제곱도 또 다른 하나의 문자다 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2개 항의 합의 제곱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라고. 여기에서 빼기 똑같잖아요. 여기가 빼기일 뿐이죠. 얘는 세모로 할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더하기 연결된 완전 제곱식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은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 얘는 빼기니까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인데 그걸 뺐기 때문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 ab 항밖에 없는 거죠. ab 항이 몇 개 남죠? 4개 남죠? 그래서 그냥 4 AB가 요 2개 있는 거니까 요 2개를 쓰는 건데, 요 2개를 쓸 때도 세제곱이 같으니까 한 방에 쓰는 거예요. 지수 법칙에 비해서. 이렇게요. 3 플러스 2K와 3 마이너스 2K의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그럼 얘를 합차로 전개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9 빼기 4K 제곱이라는 얘기죠. 이제 여기에다가 K에다가 루트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2란 소리잖아요. 그럼 4이 8인 거고, 9 빼기 8은 1인 거고, 1에서 제곱은 1인 거고, 4배는 4인 거고, 한 문자로 취급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6번 같은 경우도 대부분 모르시는데 이건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푸는 법이 있는데요. 그 푸는 법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문제가 좀 이상해.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때려 넣는 게 답이다. 그런 파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어려가지고 이런 계산 문제를 푸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걸 알아내려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문제가 들어있는 게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모르는 거. 아까 26번도 그렇고. 근데 이 문제를 모르는 건 문제예요. 그리고 그 전에 푼 수열 문제를 모르는 것도 문제고. 그것보다 먼저 푼 거랑 지금 이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넣으면 되는데 다짜고짜 넣는 것보다는 그 구하라고 하는 식을 정리한 다음에 넣는 게 좋아. 구하라고 하는 식을 딱 보면은 인수분해 하고 싶잖아요. 6x를 묻고 싶잖아. 그러면 남는 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으로 인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인수분해 한 다음에 넣어주시면은 값이 나와요. 신기하게. 요 식에다가 x 자리에 그냥 그 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쓰면 돼요. 유리화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x가 있으니까 이거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x가 있죠? 가로를 여시고 빼기 1 이거에 제곱 여기에 산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섣불리 유리화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항이 두 개니까 제곱 안의 수를 통분부터 해보자 뭐 그런 생각 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얘를 통분하면은 6은 1 올릴까? 제곱이 있기 때문에 가로 치시면 계속 2 빼기 세제곱근 2로 분모를 통일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2 빼기 세제곱은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에서 얘를 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세제곱근 이렇게 될 것 같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냥 계산을 해요. 분모는 뭐가 되냐면 요거 하나, 요거 두 개니까 이거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거의 세제곱. 이거의 세제곱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세제곱이니까 8 마이너스 3은 디폴트고 요거 두 개, 요거 하나니까요. 12 곱하기 세제곱근이라고 써야 돼요. 더하기 3은 디폴트고 요거 하나에 요거 두 개니까 3, 2, 6에다가 요거 두 개는 세제곱근 4로 쓰는 거고요. 빼기 요거 세 번이죠. 그러면 세제곱 날아가니까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개가 동류항이잖아요. 요 두 개를 더하면 6이고 여기 다 6 달려 있지? 그래서 여기 6이 있었구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따 하고 그 다음 분자의 나머지가 어디냐? 요놈의 제곱이지요? 요놈의 제곱을 또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를 하면 답이 보입니다. 요거 제곱이겠죠? 1 빼기 2 곱하기 세제곱근 2 더하기 얘의 제곱이니까 세제곱근 4라고 쓰면 돼요. 보세요. 안 보이죠? 그러면 자, 요 두 개 합치면 6이잖아요. 여기 다 6이 있잖아요. 6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부터 쓴다고 치면 1.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게 남을 거 아니야. 이제 보세요. 요 두 개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거. 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7번 근데 뭐 잘못이 아니니까 뭐 네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풀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 내 세제곱근 2를 제곱하거나 그런 거 아직 숙달되어 있지 않잖아. 나타내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네 힘으로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은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마이너스 길게 말하지 말고 선생이 단어 하나 해줬잖아.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돼? 그거요. 보자마자 그 차수 떨구기가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x가 루트 5 마이너스 2도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일단 쓰고 얘를 넘긴 다음에 양면 제곱하기로 했었지. 바로 한다. 플러스 4는 5니까
되니까 이거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분모는 그냥 이게 보이죠 이게 분모 이식 보이죠. 저거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분모는 3인 거야. 분모는 3. 분자가 4차식, 5차식이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4차식 나누기 이 2차식을 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하시면 되는 거죠. 1, 3, 마8, 마9, 4 나누기 1, 4 마이너스. 몫은 관심이 없으니까요. 빠르게 나머지를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배 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3배 해야 되겠네. 분자는 2x 플러스 1과 같다. 근데 x가 이거니까 이거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를 실수를 할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물론 이렇게 나누다가 실수하면 되겠지만 아무튼 간에 답은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5입니다. 차수 떨구기는 몰랐으면 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54번 그 무리수의 소수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유리화를 해야 돼요. 유리화를 암산으로 하면은 분모 분자 2가 날라갈 거 아니야. 그리고 루트 3에 루트 3 플러스 1이라는 소리죠. 3 플러스 루트 3이니까 4.xx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수 부분인 b는 여기에서 4를 뺀 거죠. 여기에요. 이거를 거기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걸 왜 3명이나 모르시지?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네. 어느새 56번 루트 n제곱 더하기 n의 정수부분. 요런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미적분 1도 아니고 미적분 2에서 미적분 2에서 자주 보게 될 문제입니다. 미적분 1이구나. 미적분 1에서 극한에서 단골 손님인 표현인데 그걸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루트 n제곱 플러스 n의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이 나와야 소수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 정수 부분을 찾으면 끝나는 건데 뭐 이건 당연히 이걸 것 같죠? 어떤 실수의 정수 부분을 딱 하나로 말하려면은 이게 어떤 정수에서 어떤 정수 사이에 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정수가 어떤 관계에 하냐면 일체가 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루트 3이 1에서 3 사이라고 말하면 얘의 정수 부분이 1인지 2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정수 부분이 1이려면 여기 1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실수의 정수 부분을 정확히 쓰려면 정수에서 그 다음 정수 사이로 써야 한다고. 왜 여기다가 n 제곱을 썼느냐 하필이면 이게 정수여야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당연히 뭘 써야 하느냐, n 다음 정수를 써야 되는 거지. n 플러스 1을. 근데 지금 근호를 씌운 상태이기 때문에 근호 안에 n 플러스 1이 근호 안으로 들어간 식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 그걸 조사하면 되는 거야. 즉 이거요.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이쪽이 n이 더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유는 이쪽이 n 더하기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n이고 얘가 n 플러스 1이니까 얘의 정수 부분은 n인 게 명백하죠. 그래서 fn이 n이고 gn은
원래 수인 루트 n제곱 플러스 n에서 n을 뺀 거야. 이렇게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거 넣어가지고 유리화하면은 날라가는 게 정수분 찾는 거네. 식을 써볼게요. 루트 n제곱 플러스 n 빼기 n분의 n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 놈의 정수 부분을 이 상태에서 찾기는 어려우니까 유리화가 필요하죠. 유리화를 했다고 치면은 분모는 뚜껑이 날라가고 얘는 제곱되니까 n제곱 날라가고 n밖에 안 남는데 여기 있으니까 날라가겠지? 그럼 분모는 1이라는 소리야. 쓸 필요가 없고요. 분자는 얘가 날라갔는데 요 놈의 유리화에 의해서 분자에도 곱한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란 거죠. 이거요. 요 수의 정수분을 구해라. 그런 뜻인데 얘의 정수분이 n인 걸 이미 알잖아? 그러니까 답은 2n인 거지. 워크북 과제 질문 처리는 끝났고요. 연습 문제에 질문이 있다고 날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 한 명씩이거든. 근데 이제 워크북에서 한 명씩인 질문을 안 했으니까 정석은 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에 반해서 워크북이랑 정석을 같이 내면은 워크북만 하더라고. 정석을 안아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안에서 안 보내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세 문제밖에 안 돼서 정석 연습 문제 질문 처리는 그냥 하겠습니다. 5-5번, 5-8번, 5-9번 한 명씩 모른다고 했지만 진실은 그게 아닐 거라고. 연습 문제 5-5번 A가 1 플러스 루트 10일 때 1번 가우스 A 엄청나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수 부분의 기호라고 했죠. 얘가 A가 4.x였잖아. 4인 거죠. 이거는 4 곱하기 4분의 A 마이너스 가우스 A 여기서 4를 뺀 거였으면 되겠지. 루트 10 빼기 3 이랬으면 되고 더하기 뒤에 놈은 이거 역수죠. 루트 10 빼기 3분의 4 이렇게요. 요게 4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얘를 유리화하면 될 것 같은데 얘를 유리화하면은 분모가 1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개를 4분의로 하지 말고 그냥 4를 바로 곱해요. 이렇게 이 상태. 그럼 4가 없어질까요? 그럼 앞에 놈은 루트 10 빼기 3일 거고 뒤에 놈은 이 식의 16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6 루트 10을 추가하는 거니까 요거 17인 거고 16 곱하기 3은 48이니까 여기다가 48을 추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로 답을 쓰세요. 그 다음에 5-8번 이거는 a제곱 더하기 루트 2b는 b제곱 더하기 루트 2a 요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요 방정식부터 푸셔야 돼요. 여기에 루트 3까지 달린 거잖아. 그러면 1해도 되고 1해도 되고 이래도 되는 거고. 근데 이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제일 좋은 건 이거라고 되거든. 이거기 때문에 얘를 먼저 건드리는 게 맞다.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뭐 다 데리고 가서 인수분해를 할게요. 요 두 개를 엮어서 합차로 할게요. 그리고 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로 묶을게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요. 이게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0 또는 이게 0인데 문제 조건에 A, B는 다르다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얘는 0일 수가 없어. 0일 수가 없는 건 날려도 되는 거야. 그럼 얘밖에 안 남잖아. A 플러스 B가 루트이다 라는 것을 일단 알아내셔야 한다고요.
근데 뭐를 찾으라고 했냐면 그 분수인데 그 분수를 통분했다고 치면은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너가 지금 A 더하기 B를 구했으니까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B의 곱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근데 아직 이거는 안 썼거든요. 요거를 여기 얘를 여기나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AB의 곱이 나오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넣을게요. 얘는 얘다 넣을게요. A제곱 더하기 루트 2에 B 대신에 루트 2 빼기 A를 넣겠습니다. 이게 루트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개 정리하면은 A제곱 빼기 루트 2에 2 더하기 2 빼기 루트 3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A, B의 위치만 바뀐 상태잖아. 만약에 이걸 이용했을 때 A 대신에 루트 2 빼기 B를 넣었다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거든요. A가 B로 대시되면서 오케이? 그건 어떤 의미냐? A건 B건 이런 식을 만족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원래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원래 요런 2차 방정식 있었던 거죠. 요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와 B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근각의 수의 관계 때문에 A 더하기 B가 루트인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요. 우리는 A, B가 필요하니까 근각의 수의 관계에 따라 A인 거죠. A, B는 B 마이너스 루트. 아니 근각의 수의 관계 저 뒤에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은 3-1 심화 안 했다는 뜻이야. 3-1 심화하려면 근각의 수 관계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3-1 심화를 한다는 말은 최상위 수학이나 블랙라벨이나 A급 중에 적어도 하나를 푼다는 건데 그 세 권의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려면 근각의 수의 관계를 모르고는 손도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각의 수의 관계를 지금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 하지 마세요. 배울 것도 아니니까 외우고 사셔야 돼요. 지금 당장 원래부터 외우고 있었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A, B의 곱과 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집어넣어 가지고 산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A, B분의 A 더하기 B제곱 빼기 2A를 바꿔가지고 요 두 개를 집어넣어서 산수하실 수 있죠. 유리화까지 하면 되겠죠. 분수니까. 그 다음에 9번 요거 한 명이 모른다고 한 건 좀 납득이 안 되네. 숙제를 착실 안 한다는 소리네. 그 다음에 XY가 이중근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중근호를 해체할 생각을 하지 말고 부하라고 하는 식을 정리할 생각부터 해야 맞다. 부하라고 하는 식은 유리화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래 위로 루트 x 더하기 루트 y를 곱하면은 x 빼기 y분의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이렇게 빼기가 들어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요 x 빼기 y를 하려면 이중근호를 해체해가지고 실제로 빼지 않고 안 된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유리화를 하지 말고 부하라고 하는 식을 제곱할게요. 얘를 왜 제곱하냐면 여기 있는 근호도 거슬리고요. XY에 있는 큰 근호도 거슬려서 그래. 이중근호도 풀고 싶지 않아. 근데 저걸 유리화하면은 그러니까 이중근호를 제거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x 더하기 y 빼기 2루트 xy가 되고 분자는 x 더하기 y 더하기 2루트 xy가 되니까 보시다시피 두 개 합과 곱만 알면은 답이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합을 하려면은 이거 근호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제곱해서 합하시면 돼요. 제곱해서 합하면 14네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하는 건 가능해요. 둘 다 똑같은 근호가 실리기 때문에 거듭제곱근 계산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하나만 쓰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끼리 곱하면 되거든.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곱한 결과가 제곱수예요. 곱해보세요. 49 빼기 45잖아요. 그러니까 2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거 두 배에다가 이걸 더한 게 x 더하기 y의 제곱인 거거든요. x 더하기 y의 제곱은 요거에다가 요거 두 배 한 걸 더한 거니까 18이다.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양수거든요. x 더하기 y는 3루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랑 이거를 여기 넣어보겠다고. 그러면 3루트 2 빼기 2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루트 2고요. 분자는 3루트 2 더하기 2루트 2니까 5루트 2인 거죠. 개꿀인 거죠. 답은 루트 5인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문제였다. 이거 이중분호 각각 풀어가지고 계산했다? 그게 맞았다? 잘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맞아가지고 네가 맞은 줄 알고 질문 안 한 거지?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는. 정리를 네? 다녀오시고요. 정리를 잘 하세요. 다 끝났고 진도를 나가겠다. 옥소수 육단원 복소수 책으로는 91쪽. 복소수의 첫 번째 제목이 허수와 복소수라고 돼 있죠. 허수라는 것이 새로 소개되는데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암기의 문제입니다. 약속 하나를 더 소개하겠다 그런 뜻이죠. 복소수는 원래 실수만 있는 줄 알았는데 허수라는 것도 있다. 물론 허수가 있다는 게 좀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실수는 지금까지 하던 거 실제로 있는 수다 그래서 실수인 겁니다. 영어로는 리얼 넘버고요. 허수는 실존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허상, 헛것, 그거의 허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imaginary 말 그대로 상상의 수라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실제 하지 않는다. 실제 하지 않는 수를 허수라고 한다 라는 건데 이런 수 실제 않는 걸 뭐라고 다루느냐 엄청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다 보니까 실수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호수라는 게 그게 있는 거고 네가 뭐 거기까지 깊하고 들고 싶으면 유튜브 보시면 되고 고등학생들은 그 근해 공식을 쓸 때 요 근호 안에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수다 라고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수는 허수 단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미지너리 넘버이기 때문에 맨 앞 글자를 따서 허수 단위는 I 라고 씁니다. 이 I는 실제로 어떤 거냐? 방금 말했듯이 근호 안에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이거를 I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고등학생이 이 허수를 알아야 되는 단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이런 거
요런 곳에 근을 구해라.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되잖아.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1 빼기 3이라 루트 빼기 란 말이야.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허수단이라는 게 등장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마이너스 2는 2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2는 그대로 쓰고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바꿔 써야 한다는 거지. 그냥 루트 마이너스 2라 쓰면 안 돼요. 되는데 그냥 뭐 서술형의 답을 쓴다든지 아니면 풀이를 쓴다든지 객관식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전부 다 i 달려있기 때문에 i로 바꿔 쓰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루트 2i라고 돼 있으면은 이게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이렇게 바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마이너스 1 얼마 루트 2i다. 이렇게 허수 단위를 갖고 있는 수를 허수라고 하는 거고요. 허수랑 실수를 합쳐서 복소수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불러도 되느냐? 두 가지로 불러도 되는 거지. 허수라 불러도 되고 복소수라 불러도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왔던 실수 마찬가지예요. 실수라 불러도 되고 복소수라 불러도 돼. 오케이? 아무튼 이건 허수의 근이기 때문에 허근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수의 근은 실근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냐 한 개냐 없냐로 했지만 고등학생 때는 허수를 배우기 때문에 실근이 몇 개냐로 따지는 거야. 실근이 두 개냐, 실근이 한 개냐, 실근이 빵 개냐. 실근이 빵 개라는 말은 허근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두 개 있는 건데 그 두 개가 다르면 실근 두 개 아니면 허근 두 개인 거고 그 두 개가 같으면 실근으로 같은 중근이거나 허근으로 같은 중근이다. 허근으로 같은 중근도 있습니다. 이런 놈 근호 안의 음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했다. 약속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셔야 한다고요. 이해 범주가 아니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요 i가 달려 있는 놈을 허수라고 합니다. 허수는 보통 z라고 써요. 복소수를 보통 z라고 쓰고요. xy가 아니고 z라고 쓰고 z를 x 더하기 yi라고 써요. 왜 z라고 쓰느냐? 복소수 집합을 z라고 쓰거든요. 실수 집합을 all이라고 쓰고. 그래서 복소수 하나를 쓸 때는 스몰 z x 더하기 yi 여기서 x, y는 실수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소수는 실수 더하기 실수 i로 구성이 돼 있는 거지. y가 0이 되면은 그냥 이건 실수인 거야. 복소수 중에서도 실수인 거야. y가 0이 아니면 허수인 거지. 복소수 중에서도 허수인 거야. 특히 x가 0이면서 y가 0이 아닌 것을 순수한 허수라고 하여 순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수도 두 개로 분류를 하면은 강허수가 있고 순허수가 있는 거예요. 강이란 말은 무시하면 안 돼요. 순허수는 자 얘네들의 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xy의 이름이 있어. x의 이름은 뭐냐면 실수 부분이에요. 실수 부분이 공식적인 용어예요. y는 뭐냐면 허수 부분이에요. 주의해야 될 점은 허수 부분은 i를 안 납니다. i를 떼고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항상 실수다 참이라는 거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항상 실수입니다. 허수 부분은 i를 떼고만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순허수는 뭐가 되냐면 실수 부분이 0인 허수 요런 놈을 순허수라고 하는 거죠. i라든지 마이너스 2i라든지 y라든지 1업 i라든지 요런 애들을 순허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뭐 아무 말도 없는 허수는 순허수도 물론 여기에 포함되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실수 부분이 여기 아니었습니다. 요런 애들은 순호수라고 부를 수 없다. 순호수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런 약속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요거의 양변을 제곱해도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은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다 보니까 i의 거듭 제곱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 i의 n 제곱의 규칙. n이 1이면 i고요. n이 2면은 마이너스 1이고 n이 3이면 여기다가 i 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i고요. 그러니까 i를 어떤 숫자처럼 처리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두 개 곱해져 있으면 마이너스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4면은 여기다가 한 번 더 곱해도 되고 아니면 제곱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다. 거듭 제곱을 하고 있는데 1이 나온 순간 끝나는 겁니다. 당연히 1에다가 뭘 곱하고 뭘 곱해도 그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여기 1이 나왔기 때문에 요 4개의 반복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고요.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5단원에서 정수의 분류를 너무 잘 배워놨기 때문에 지수가 4로 나누어 나머지가 지수가 4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면은 i고 4로 나누어 나머지가 2면은 마이너스 1이고 4로 나누어 나머지가 3이면 마이너스 i고 4의 배수면 1이다. 이렇게 외우고 할 것도 없고요. 당연한 겁니다.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 순호수가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그죠? 얘네들을 제곱한다고 생각해봐요. 얘네들을 제곱하면 얘는 i 제곱, 얘는 4i 제곱, 얘는 25i 제곱, 얘는 졸라 큰 수 i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i 제곱이 달리는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전부 다 마이너스 5제곱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5제곱. 오케이? 허수를 제곱했는데 실수가 됐다고요. 엄청난 거거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순호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곱하면은0보다 작은 상태가 된다. 음의 실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실수는 크기가 있어. 근데 허수는 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수의 대소관계 개소리예요. 뭐가 더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기를 표현했다라는 것 자체가 실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순호수의 제곱은 음의 실수다.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순호수의 제곱은 순호수라는 게 이런 모양이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당연히 순호수의 제곱은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복소수가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는데 그 복소수가 뭐야? 라고 하면은 문제 의도 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 그건 순호수란 뜻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이 없는 애들은 무슨 짓을 하느냐? 실제로 제곱을 해요. 실제로 제곱을. 그러면은 계산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에서 멀어지는 거지. 여기 써놓은 것들은 전부 다 복소수에서 새로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복소수의 연산으로 갈게요. 혈내 복소수는 뭐냐면 혈내 무리수처럼요. 무리수 부분이 부호가 다른 그런 걸 혈내 무리수로 하듯이 혈내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것을 혈내 복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요 놈의 혈내는 뭐게요?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i라는 소리예요. 요 놈의 혈내는 뭐게요? 2i라는 소리입니다. 요 놈의 혈내는 뭐게요? 1 마이너스 i. 너무 쉽죠? 혈내 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다른 것은 그런데 이 복소수를 이렇게 Z로 표현하기도 한다고 했지. Z의 혈내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무리수 같은 경우는 그런 기호가 없었는데 Z의 혈내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Z 위에다가 써요. 혈내 복소수 Z바라고 써요. Z가 X 플러스 YI 이렇게 돼 있으면은 서로 혈내예요. 혈내 관계에 있는 혈내 복소수 Z바라고 씁니다. Z 위에다가 짝대기 하나 넣는다고요. 오케이? 이름은 바예요. 짝대기의 영어 표현이 바죠. Z바라고 읽으시면 돼요. 바 Z 아니에요. Z바라고 읽으시면 되고 실수 부분은 그대로 쓰고 허수 부분에 보호를 바꾼다. 그럼 당연히 요 놈이 Z면 요 놈이 Z바가 되는 거죠.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것을 혈내 복소수다라고 하는데 혈내 복소수는 재밌는 점이 요 두 개를 더한 거랑 곱한 게 실수가 됩니다. 두 개를 더하는 건 그냥 이 i를 숫자처럼 취급하시면 되거든. 그럼 뭐 x끼리 더해서 2x고 yi 마이너스 y는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2x가 남으니까 실수라는 거고 곱하기는 합차로 전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빼기 y제곱 y제곱인데 y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서 실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의 범위가 한 단계 좁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혈내 무리수를 더하거나 곱하면 유리수가 되듯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소재로 많은 분석을 하는 거죠. 많은 문제를 만드는 거고. 보기 1번 찾아요. 정석 노트에서 6단원의 시작 보기 1번 찾았어요? 답하세요. 1번의 답은? 보기 1번의 답은? 발언하세요. 보기 1번의 답은? 없어? 아니 풀지 말고 말로 해. 풀고 있어. 보기 1번에 1번 다. X 마이너스 Y. X? 보기 1번에 없나 본데. 1번이 두 개. 보기 1번에 두 개야? 아 그렇구나. 그 오른쪽 게 먼저야. 오른쪽 거. 정석 노트의 오른쪽 거. 그거의 1번 답 뭐야? 5 플러스 4i. 2번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위치 바뀌었다고 낚이시면 안 됩니다. 3번 답은? 마이너스 4번 답은? 네. 잘했어요. 넘어가서 복수수의 연산, 사칙연산을 하기 전에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 있는데 뭐뭐가 서로 같을 조건은 언제 나왔지? 무리수가 먼저 나왔지. 무리수가 서로 같을 조건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는 거예요. 끝. 보기 1번. 이제 왼쪽 거 보면 돼요. 정석 노트로. 정석 노트 왼쪽에 보기 1번이요.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좌우변이 둘 다
1번 같은 경우는 좌우변에 둘 다 뭐 더하기 뭐 i로 표현됐으니까 근데 문자인 xy가 실수란 말이 있기 때문에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서 x 플러스 y는 2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4다. 이렇게 xy에 관한 1차 방정식 두 개 만든 다음에 연립해 주시면은 xy를 구할 수가 있겠죠. 2번 같은 건 더 쉬워요. 우변이 0이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각각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94쪽 복소수의 연산이 나오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전부 다 원래 하듯이 하시면 돼요. i는 그냥 오늘부터 새로 알게 된 수 혹은 문자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라고 생각보다는 문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x처럼. 근데 x와의 다른 점은 x제곱은 그냥 x제곱이지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i의 1차가 아니면 i의 2차 이상이 씌워져 있으면 요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런 성질을 적용시켜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그게 x와의 차이점이고 딴 건 없어. 그래서 i의 복소수가 섞여 있는 사칙연산을 할 때는 x에 관한 다항식을 전개하듯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셈에서.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Z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i라고 해요. Z2는 5 마이너스 2i라고 할게요. 이 두 복소수를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보여주면 알겠지? 알아먹겠지? Z1 더하기 Z2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하시면 돼요. 요 두 개를 더해서 실수 부분은 3, 요 두 개를 더해서 허수 부분은 1i라 쓰지 마시고 그냥 i다 라고 쓰는 겁니다. x를 1x를 안 쓰듯이요. 그 다음에 z1 빼기 z2는 실수 부분에서 실수 부분 빼시고 허수 부분에서 허수 부분 빼시면 돼요. 이렇게요. 쉽죠? 곱하기는 어렵나? 곱하기는 어떻게 하시느냐? x에 관한 두 1차식을 전개하듯이 하는 거예요. x 자리에 i가 들어있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요 두 개 중에 하나씩 골라서 곱한 걸 다 더하는 거예요. 얘를 고르면 마이너스 10, 얘를 고르면 4i, 동류항이 있으니까 잠깐 대기, 얘를 고르면 15i, 4 더하기 15 암사 못하지 않잖아. 19i라 쓰면 돼요. 그 다음 얘를 고르면 마이너스 6i 제곱인데 i 제곱이 등장했으니까 마이너스 1로 바꾸셔야 한다고요. 마이너스 6i 제곱은 뭐라는 소리예요? 6이란 소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6을 쓴 다음에 이 두 개 동류항이니까 한 번 더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숙달이 되면은 요 두 개도 암산이 돼요. 어떻게 암산을 하느냐? 얘 뽑아서 마이너스 10, 얘 뽑아서 플러스 6, 그거 암산.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Z1분의 Z2 해볼게요. 이건 암산이 안 되니까 써야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3i분의 5 마이너스 2i.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은데 보통 이렇게 쓰면 안 이쁘다 그러거든. 그래서 안 이쁜 이유는 분모에 호수가 있기 때문이야. 마치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듯이 이렇게 생긴 식이 있으면 실수화라는 걸 고치셔야 돼요. 얘가 호수라서 보기 싫다 그런 얘기거든. 분모에 실수화가 필요해. 그러면 요즘 뭐 혈례를 곱하면 실수가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분모에 있는 복소수에 혈례 복소수로 아래 위에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하고 3i를 분모 분자에 다 곱한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각각이 곱셈이 돼버렸죠? 곱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특히 분모에
곱셈을 할 때는 합차 공식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암산을 때리시면 되고 분모는 뭐가 됩니까? 13 되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4-9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서 4 더하기 9 되는 바람에 13. 분자는 얘처럼 하면 되는 거라고. 얘 뽑으면 얼마? 얘 뽑으면 얼마? 마이너스 16 쓰고 얘 뽑으면 얼마? 얘 뽑으면 얼마? 마이너스 11 쓰고 이런 식으로 나눗셈까지 할 줄 알겠죠? 너무 쉽죠? 보기 2번은 i의 거듭제곱, 아까 개념 정리해서 했던 i의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기 2번에 1번 얼마? 1. 왜? 12가 4의 배수니까 이게 정답이야. 2번 얼마? 왜? 맞아. 3번 얼마? 마이너스 왜? 3은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기 3번은 사칙연산 연습이니까 연습 필요합니까? 넘어가고요. 3번 개념 3번 음의 실수의 제곱근 이것도 얘기했어요. 근호 안에 음의 실수가 들어있으면 그 마이너스만 따로 빼가지고 i로 바꿔라 그런 얘기. 여기 줘라. 응? 아니? 왜 둘이 번거려? 누가 줬는지 궁금해? 응? 너무 알아? 다 모르는 사이면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문제를 풀겠다. 기본 문제 6-1번. 보니까 오늘 시험지에 복소수 문제가 한 2개쯤 있어요. 그래서 당장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 문제 6-1번. 아, 이거 뭐 한 20%밖에 못 알아듣겠는데? 그럼 그거 둘이 다 틀려. 집에 가서 책 읽어가면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당장 이해하셔야 된다고. 당장 이해하기 어렵지 않잖아. 기본 문제 6-1번.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뭐 계산하시오.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공식이 하나 등장하기 때문에 다 풀어야 돼요. 1번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얘는 그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을 쓰고 싶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 근호를 한번 쓰고 요 두 개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죠. 6이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 어디에 처리한다고? i고요. 그래서 얘는 루트 6i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 루트 3은 그대로 쓰고 루트 마이너스는 원래 루트 2i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를 곱해서 루트 6 바꾸고 i는 그대로 곱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루트 중에 아무데나로 가도 똑같습니다. 2번.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이거는 좀 그렇다요. 안 할게요. 3번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얘를 이 첫 번째 루트로 가볼까? 그럼 루트 얼마야? 6이죠 6. 두 번째 루트로 가볼까? 얘는 얼마야? 3i지. 얘는 얼마야? 루트 2i지.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야 되거든. 따로따로. 이거 두 개 곱하면 얼마야? 루트 6이고요. i 제곱일 거 아니에요? 얼마예요? 이렇잖아. 두 개가 다르잖아. 오케이? 어디로 가면 큰일 난다는 소리야? 윗줄로 가면 큰일 난다는 소리야? 아랫줄로 가면 큰일 난다는 소리야? 아랫줄은 확실해? 아랫줄은 확실한 거야. 윗줄은 왜 잘못된 거야?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을 안에 들어있는 게 양수일 때나 쓴다는 걸 알고 살았는데 음수로 바뀌었는데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얘는 문제될 여지가 있었던 거죠. 이거 마찬가지야. 얘도 문제될 여지가 있었는데 진짜랑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써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얘는 두 개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진짜대로만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공식 하나가 도출돼요. 그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에 따라서 대부분 루트 AB로 되지만 이런 경우에만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이런 경우가 언제냐? AB가 둘 다 음수일 때. A 음수. 빨간색죠. 너무 중요합니다. A 음수, B 음수. 물론 등호는 아무데나 써도 돼요. A 음수, B 음수. 일 때만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얘는 아래 경우 외. 그러니까 요 경우처럼 둘 중에 하나만 음수라도 그냥 써도 돼요. 거듭제곱근 계산 법칙처럼 둘 다 양수일 때 당연히 되는 거고 둘 다 음수일 때만 되긴 되는데 마이너스를 앞에 붙여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4, 5, 6번은 나눗셈이거든요. 요거는 다 해야 돼요. 왜 2번 안 했느냐? 2번은 이 두 개의 위치만 다를 뿐이거든. 얘 뭐 다른 거예요. 4번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그냥 한꺼번에 했다 치고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루트 3분의 2는 유리화를 할게요. 3분의 루트 6이고 마이너스 루트 1은 루트 마이너스 1은 i 이렇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루트로 가볼까? 왜 자꾸 루트 얘기하는 거야? 이 루트랑 이 루트는 다른 거죠. 루트는 다른 거예요. 근데 발음이 똑같어요. 문제가. 발음 똑같나? 아무튼 그래 가볼게. 그러면 어떻게 하나 둘이야? 이거는 루트 3인 거고 얘는 뭐예요? 루트 2i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i는 i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하는 거거든. 이 두 개는 전부 양수가 돼버렸으니까 근호를 한꺼번에 써도 상관이 없는 거고 한꺼번에 쓸 필요도 없고 유력을 하면 돼. 그렇게 되면 3분의 루트 6i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다시 말해서 분자가 음이고 분모가 양이면 정확한 루트로 갈 필요가 없다. 그냥 쭉 가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 이거는 왜 해야 되냐면 여기에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 건 다르거든요. 얘랑 4번이랑.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못된 루트로 가볼게요. 루트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죠. 얘랑 똑같은 결과입니다. 3분의 루트 6i. 제대로 된 루트로 가볼게. 루트 2는 그대로고 이건 뭐라고 바꿔야 돼? 루트 3i고요. 분모에 i가 있는 게 거슬리니까 유리화를 거쳐야 되는데 분모에 순호수가 있을 때는 그냥 아래 위로 i배 하시면 돼요. 아래 위로 i배. 그럼 얘는 얼마로 변해요?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얘는 뭐로 변해요? 루트 2i로 변하죠? 이거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i다 이거야. 요 놈이랑 어때? 결과가 다르지? 얘가 진실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거듭제곱 계산 법칙 성립이 안 되는 게 곱하기랑 나누기에서 각각 한 가지 케이스씩 있는데 좀 짜증나는 포인트는 두 개의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곱하기일 경우는 둘 다 음수였지만 보시는 바처럼 나누기일 경우에는 상당히 헷갈리죠. 분모만 의미해야 돼요. 분자가 음인 건 상관이 없어요. 분모만 음이어야 분모는 음이고 분자가 양이어야 마이너스가 달린다.
오케이? 부분에서 외우셔야 되겠지. 두 개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여기 적을까? 루트 A분의 루트 B 계산도 웬만해서는 루트 A분의 B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달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언제냐? 분모만 의미돼요. 여기엔 등호 쓰면 안 됩니다. 분모 0이면 수가 아니니까. 분자는 반드시 양수해야 돼. 분모가 음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둘 다 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6번인 거죠. 6번 풀어볼게요. 자, 뭐 계산을 하라고 했냐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쓰면 마이너스 없어질 거 아니야? 3분의 2죠? 3분의 루트 6입니다. 제대로 된 루트로 가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루트 3i였던 거고 분자는 루트 2i였던 거잖아. 아래 위로 똑같이 i가 있으면 이렇게 날릴 수 있는 거야. x가 있으면 날릴 수 있듯이. 그러니까 뭐 3x분의 2x가 있으면 날릴 수 있듯이요. x와 i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계속 강조하지만 차이점은 x제곱은 뭐로 바꿀 수가 없는데 i제곱은 반드시 마이너스 1로 바꿔야 한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야! 여학생 3명 여학생 총 5명 중에 3명 상습적으로 조는데 상습 졸리머들 상습 졸리머 3명 여학생 남학생도 한 놈 있는데 걔는 여기 없는 것 같고 오늘 결석 중이고 다른 남학생들은 전혀 졸지 않고 여학생 3명 유독 조는데 신기하네. 보통 남학생들이 조는데 말이죠. 축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은 뭐 왜 조는 거야?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3분의 1을 들긴 거죠. 제대로 된 루트를 가도 잘못된 루트로 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음인 걸로는 이 앞에 마이너스가 달린다는 것이 부족하다. 둘 다 음인 경우는 안 달리니까. 그래서 분모 분자 양 이런 케이스만 마이너스가 달린다. 그런 얘기. 알았어? 근데 왜 이런 거 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어차피 이거 숫자 다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걸 공식처럼 암기를 하셔야 돼. 오케이? 문제 하나 만들어볼까?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돼요. 루트 x 루트 x 빼기 1 이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1분의 x 1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1을 간단히 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온다 시작으로. 오케이? 보통 이런 문제를 주면 뭐를 주니? x의 범위를 준다고. 오케이? x의 범위를 준다고. 근데 이 조건이 x의 범위랑 무슨 상관이야? 이 내용을 아는 애들만 파악이 되는 거지. 이 내용을 모르는 애들은 이거랑 이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x 범위인지 모르니까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을 때 0에서 1 사이일 때 1부터 나눠서 3개 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 3개 중에 한 가지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오케이 빠리? 이 공식을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외우고 있었던 사람은 마이너스가 생겼다고? 그럼 이 새끼가 음수고 이 새끼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x 빼기 1이 0보다 작다? 그럼 x 1보다 작다. 얘는 0보다 크다? 그럼 또 연립하면 x가 0에서 1 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렇게 내서 이렇게 내면 개나 소나 다 맞추는데 이렇게 내면은 대부분 틀려요.
외우라고 했지만 너가 지금은 외웠지만 내일은 까먹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거 틀린다고. 막 잘못하고 막 얘가 양수가 뭐였지? 두다 의미였나? 들어본 일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 아예 막 이런 식의 존재도 모르는 애들도 있고 기억력의 차이입니다. 공부량의 차이거든요. 요 범위에서 이 값을 따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x고 당연히 이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서 답은 1이 유일한 건데 요런 걸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암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공식이에요. 문자로 나타나졌을 때 그 문자의 범위를 대놓고 얘기하기가 싫을 때 이런 개념을 거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알겠습니까? 이 식만 하면 볼 겁니다. 이 식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 좋아요. 요거 암기했다고 치고 제대로 된 루트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는 거 금지야. 요 루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호를 한꺼번에 쉬운 루트로 가서 풀기로 하자. 유제 6-1번은 시작. 유제 6-1번의 6문제를 전부 다 푸는데 근호를 한꺼번에 합쳐서 가는 걸로만 풀자고요. 그러니까 1번을 풀 때 루트 마이너스 8을 2루트 이하로 바꾸지 말고 풀라고. 그런 말입니다. 근호를 바로 한 방에 쓴 다음에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푸는 거야. 그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될지 말지는 네 결정에 따르는 거고. 중간과정 써주세요. 앞만 띠 쓰지 말고 제대로 저 공식을 받아들였는지 알아보려고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니까 주문을 하는 대로 풀란 말이야. 주문 1부는 주문을 하는 대로 풀었는데 1부는 주문을 안 한 대로 풀었는데 생략하고 좀 제대로 아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왜 그러지? 내가 미디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왜 이 멋대로 만드는 거야? 뭔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다. 거의 없어.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들어 놓잖아. 1번은 이렇게 주문한 거야. 둘 다 음수가 아니네. 그러면 합체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기를 원했는데 말을 안 들어. 둘 다 음수네. 마이너스를 딱 달고 한꺼번에 쓰자.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5번은 나눗셈이네. 분모가 음이네. 마이너스 달고 합치라고 배웠어.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 하면 마이너스 분모. 그래서 이렇게 하기 원했다고. 그 다음에 6번은
둘 다 음수네. 그냥 합치라고 배웠어. 두잖아. 이렇게. 이 풀이와의 차이를 알겠니? 이게 그냥 수계산 할 때도 요 공식을 적극적으로 쓰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일이 바꾸지 마시고 그냥 한 방에 쓰세요. 한 방에 쓴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걸 계산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단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다냐 안 다냐 그것이 중요 포인트인데 이렇게 볼 사람은 그러니까 이 상태에 따라 다른 거야. 이런 문제를 보기에는 이거 완벽하게 달 때와 안 달 때를 구분할 수 있다. 이 공식을 완벽하게 외워서 그런 사람들은 이 루트로 가는 거고요. 나는 부족하다. 그런 능력이 곧 까먹을 계획이다. 그런 사람들은 형이 다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루트 3i로 바꾸고 얘를 3루트 3i로 바꿔서 루트 3i를 날려가지고 3이다. 이렇게 하시든지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 지었네. 여기 아까 내가 예를 든 그런 문제를 풀려면은 이걸 안 외우고 못 살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단순 계산 문제를 풀 때도 좀 쉬었다 할게요.